안녕하세요, 청영입니다. 여긴 현면님 사무실이고요. 지금 제가 귀한 손님을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무입니다. 선생님 엄청 자연스러우시다니까. 본인 사무실이라서 지금 여기서 제일 편한 사람이지 않을까. 안방 주인이셔가지고. 예, 지금 저 빼고 다들 책을 위에다 올려놓으셨는데 네. 자유롭게 책에 담겨있는 소린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오늘 제가 모시게 됐어요. 오늘은 저자로. 네, 저자로. 네. 선생님께서 이 책 당신에게도 세원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 네. 이 책 언제 내셨죠? 올해죠? 올해 3월. 3월. 말. 네. 근데 이게 좀 절묘했던 게 제가 티빙에서 만든 네. MBTI대 사주 방송 출연했잖아요. 네. 그 딱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책이 나왔죠? 거의. 그 전에. 한 주 전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쓰셨어요. 티빙 오리지널 다큐 MBTI대 사주 출연. 뭐 쓸 게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거 봐야겠다. 쓸 게 하나 있어야죠. 이게 쓸 게 하나 있어야 돼서 네. 썼습니다. 현면님은 책 이건 곧 나오잖아요. 네, 6월 달에. 네.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나의 사주. 그런 거 한번 오늘 여쭤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소림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셨구나. 왜 책을 인제 내셨지? 네, 10년 전에도 미리 책을 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수동적 인간이라 네.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 이상 해드리지 않는. 저희는 이제 방송 출연하고 나서 네. 따로 사적인 모임을 갖다가 친해졌는데 네.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광주 오시게 되면 꼭 모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 그래도 두 분이 많이 얘기해 주셔갖고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출간 강연회를 했는데 현미 선생님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 많이 오셔가지고 책 이제 읽어주시고 받아가시고 그래서 현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셔갖고 알게 되었다.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티빙에 나가서 이제 선생님 두 분 알게 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 읽다가 일단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읽다가 그냥 좋았던 구절이 네. 있는 부분들?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으시게 된 건지. 제목은 사실 이거는 뭐 솔직하게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근데 네. 출판사 쪽에서 이런 제목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제목이 좀 많이 길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이 책의 전달 내용이랑 그래도 이 제목이랑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목을 제가 한 20개 넘게 지은 것 같아요. 30개를 제 나름대로 셀프로 막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내가 뭐 DIY 뭐 인생 뭐 설계 별의별. 전 좋았던 게 이 책에 담긴 선생님의 생각하고 제가 가진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하다는 네. 느낌을 가졌는데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분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 제목을 보고 네.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내 운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니까 여기 이제 제목으로는 3번이라고 하셨지만 그렇죠. 네. 정말 여러 번의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내 운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담겨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숫자로는 지금 3번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고 네. 뭐 3번 아니라 30번 있을 수도 있고 또 책 내용에 보면 3번이 아니고 3가지 네. 3가지 대운으로도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엄청 많은 대운을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 네. 네. 희망이 있다. 네. 각자가 노력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인연을 통해서도 좋게 운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추천드렸는데 네. 저는 저자의 입장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글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은 정말 글 너무 잘 쓰신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책을 추천드렸고 저도 읽으면서 좀 아깝다. 명리학 책을 쓰시기에는 아깝다. 소설이나 다른 정말 전문 에세이 작가로서 활동하셔도 좋을 만큼 너무 문장력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은데 이거는 되게 스탠다드한 경험들. 네. 책으로 활자화됐을 때 무리가 없을 내용들. 근데 저는 선생님의 그런 겪어오신 삶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라이브한 내용은 훨씬 많은데 이게 네. 책으로 만들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아주
엄선데. 네,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힘든 일을 겪으셔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으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정 환경상 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절에서 네. 학창 시절을 보내신 네. 것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진솔하게 담겨 있어서도 좋았지만 또 명리학을 도구로 상담하시게 된 배경도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저는 진짜 그냥 엄마 따라갔다가 네, 추천을 받은 거죠.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딸을 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 네, 근데 진짜 그분이 제가 책에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냥 취미로 하려고 이거를 했는데 그분이 공부가 좀 끝나갈 무렵 좀 저한테 약간 저주를 같은 걸 한 거죠. 넌 나중에 이 일 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심리학도잖아요. 네, 무슨 소리냐. 그냥 이건 재미로 한 거고 나는 상담가가 될 거다. 근데 딱 그분이 뭐랬냐면 10가지 다른 일을 해봐라. 너는 결국 이거 한다. 엄청 말 세게 하셨어요. 그때는 네. 저한테. 끝이 안 좋았던 선생님이 예언이기 때문에 더더욱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네. 왜 명리학이 네. 운명을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음. 상담의 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명리 공부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건 맞출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 무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생각이 깊어졌어요. 정말 내가 맞출 능력이 안 돼서 못 맞추니까 맞출 수가 없어서 상담해야지 내가 혹시 이러고 있나 그런 고민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하셨어요. 그 사무실을 개업하고 제가 손님을 한 분은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그분이 결국 미래를 못 맞추셨어요. 네. 이제 결과로 저는 이분이 된다고 했고 그 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몇 년 뒤에 그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추는 걸 그렇게 강조하신 분도 결국 못 맞추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확실히 내 생각이 맞다.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원래 명리가 사실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심리 상담을 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했던 세상이고 지금은 너무 인생의 다양화가 많이 돼 있고 삶이 되게 복잡하고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선택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예. 그러니까 명리가 나를 알아가는 도구로 접근되는 그렇죠. 거라고 네. 운명을 맞추기 위해서 접근되는 네.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완전히 있겠죠. 틀려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상담할 때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공부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주를 푸는 방식도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맞추고 안 맞추고가 물론 소문을 좋게 내는데 중요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맞춰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너무 잘 맞추면 계속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계속 물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계속 끊임없이 묻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할 때마다 묻고 살아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속박이 되는 거잖아요. 명리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족쇄가 차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손님들 오시면 이래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길게 할 건데 잘 들으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잘 듣고 기본 원리만 딱 아시면 너무 자꾸 뭘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된다. 저한테 자주 안 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맞추고 안 맞추고는 부작용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못 맞춰도 부작용, 맞춰도 부작용. 근데 그것보다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을 겪는 분이 있었을 때 이혼을 하나 안 하냐? 네. 딱 그냥 그거는 맞추는 거잖아요. 너네들 내년에 이혼하겠네. 이거는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의 사주를 풀어서 자기를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면 본인들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들을 쌓아가야 앞으로 살아갈 때 더 자기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살고 말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물어서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물어서 해결하고 이거는 결국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자꾸 시켜주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들 제가 책에도 썼지만 다 이 공부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은 좋지만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네. 맞추고 안 맞추고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주를 제가 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용신윤이 아닌데도 합격도 하고 아, 그럼요. 그렇죠. 무인성 사준대 대학 교수도 하고 그렇죠. 무제 사준대 돈도 엄청 많고 네.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사주를 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거는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이제 한 번씩 손님들이 물어요. 뭐 의대 갈 수 있을까요? 뭐 의사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 없다, 사람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다 의사 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경정하고 노력하는 거지 사주에 의사를 못하는 팔자 이런 건 없다고. 예. 저는 거기에 더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이유도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상담을 할 때 뭔가 이 사주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정된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된 것도 아니거니와 네. 결정된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힘든 마음을 치유하거나 공감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네, 좀 쉬운 삶을 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갈등이 많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책 읽다가 타로 공부도 내가 기회가 되면 꼭 해야겠다 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명리학을 도구로 상담을 네. 하시지만 타로라는 이것도 네.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상담할 네. 때. 근데 많이 쓰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타로를 따로 돈을 받고 봐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진 않고, 타로는 이제 강의 위주로 하고, 그 상담을 오셨을 때, 이제 미성년자 네. 학생들이 오거나 이제 학생들이 예약이 돼 있으면 타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아무리 사주를 쉽게 설명해도 그 친구들이 인식을 할 때는 약간 좀 뭐 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네. 일단 타로를 가지고 점을 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속 얘기를 할 수 있게 쫙 펼쳐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도 뭐 몰랐던 애들 속마음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 타로를 좀 봐주고, 그다음에 뭐 사주 이렇게 보고 나서 좀 알쏭달쏭한 거를 타로로 다시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집이 팔릴까요 말까요 막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면 타로 한번 봐보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네, 그런 것도 그냥 안 하고 네. 상담은 상담으로 끝내고 네. 타로는 본인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뭐 헤어질 것이냐 이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사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잖아요. 갈등이 심한 달이다.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아니고 타로 카드를 쭉 펼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갈등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게 네. 선생님 책에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점괘를 보기 위해서 네. 타로를 가지고 좀 봐달라 자신의 점을.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합격한다는 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불합격한다는 점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데 점괘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게 마음에 딱 중점을 두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저 이 책 읽고 그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실은. 만약에 학생이 네. 찾아와가지고 네. 중요한 공무원 시험 합격을 앞두고 있는데 네. 합격을 너무 바라고 있는데 합격한다라는 운이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점을 쳤는데 이번에는 불합격한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통 점은 두 번 예. 나가잖아요. 한 가지 질문으로. 근데 제가 늘 그래요. 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뭘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무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타로 수업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하는 말이에요. 무의식은 드러내고 싶어 한다예요. 네. 무의식의 본성은 무의식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내가 어떤 카드를 딱 뽑았을 때 이때 이 뽑는 거는 내 무의식이 자기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점괘를 딱 봤는데 합격운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합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의 내 이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때 오늘까지 했던 이 활동들을 그대로 똑같이 지속한다면 이 사람은 합격할 수밖에 없는 예.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불합격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하면 너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합격이라는 이 점괘를 보고 불합격이네 시험 안 쳐.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번에 불합격이네 그럼 저 내년에 칠게요. 이거는 너무 자기 운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마인드셋을 해야죠. 예. 이거 왜 불합격해? 너 오늘처럼 공부하면 불합격이야. 그러면 내일부터 바꿔.
제가 이제 가끔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시험 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요. 저 대놓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댓글 남기지 마라. 팟캐스트 듣지 마라. 예. 듣지 말고 공부 다 하고 합격하면 다시 들어라.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아주 언제 공부하냐. 제가 엄청 냉정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괘라는 거는 기준 출발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지금 점을 치는 이 순간의 내 마음 상태. 속으로 한 3시간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러고 뽑으면 불합격이겠죠. 예. 그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점괘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현재의 내 모습을 점검하면 돼요. 예. 내가 지금 5시간 자는데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4시간을 자야겠군.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에 또 장사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점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정말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점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점도 많이 보시고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점괘가 나쁘면 나쁜 대로 자기 혼자 재해석하세요. 예. 재해석해갖고 이번 달에 뭐 좀 수입이 안 되겠네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카드값 선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카드 값을 미리 다 내요. 예.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 달입니다. 이러면 카드 값을 막 내놔요. 나는 선결제 되는지도 원래 저는 몰랐거든요.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돈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카드 값을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주기로 했던 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미리 줘요. 미리 내고. 지혜롭다. 되게 머리를 잘 쓰세요. 네. 만약 이 사람이 다음 달 생일이면 이번 달을 말쯤에 생일 축하금을 주는 거죠. 뭐 다음 달 돈 나갈 걸 미리.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기부금 같은 것도 정산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어. 그래서 운이 나빠도 이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운이 나빠?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일 좀 더 하고 돈 좀 더 쓰면 되지. 네. 근데 그 더 쓰는 거를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가방 사고, 뭐 밥 사 먹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꼭 써야 될 소비를 미리 하고 다른 돈은 이제 여분을 남기고 그게 되게 이런 사람한테 운이 좋고 나쁘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 네. 자기가 그 점괘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서 그분은 경자일주거든요. 네. 완전 탁월하신. 어. 네. 그래서 그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이게 운이라는 게 내가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 나한테 좋게 재해석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나쁜 운도 긍정적인 운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괜찮다. 네. 그래서 주역점을 이제 치시는 분들도 주역을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의 경우 그냥 하루를 내가 어떤 태도로 보내야 되는지 그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점을 치시는 거지. 맞아요. 오늘 난 안 좋은 날이니까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운에 이제 너무 노예가 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네. 자기 사주 봐가지고 일진 살펴서 불안에 떨고 또 뭐 누구 만났는데 저 사람이랑 궁합 살펴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 배우실 때 뭔가 씨앗이 좀 잘못 심어졌거나 네. 선생님을 잘못 만났든 네. 첫 점집의 경험이 나빴든 네.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 저는 그걸 좀 교정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운명을 대하는 태도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명을 누가 이렇게 뭐 정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내 사주팔자를 내가 골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했다. 나는 임술일주로 선택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남의 선택이 아니고 내 선택이라고 입장을 딱 관점을 바꾸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저는 자기 사주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유튜브 봤을 때 너무 괜찮아요. 저는 네. 진짜. 저는 처음에는 제 사주 되게 싫어했어요. 네. 왜냐면 임술일주가 너무 안 좋게 나오잖아요. 특히 여자 임술일주는 거의 뭐 이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아니 뭐 취재에 능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옛날 책들은 다 남자 위주로. 네. 그러니까 남자 임술일주들은 되게 잘 될 수 있는데 여자 임술일주는 굉장히 험난한 삶을. 근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렇죠. 이해가 여성의 되죠. 활동이 그때는 권장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 팔자는 굉장히 사나운 팔자구나. 되게 좀 그러니까 또 점을 보러 가면 좀 그런 말씀도 많이 했었고 옛날에는 네. 저는 양인 있죠, 백호 있죠, 막 이러니까 겁재 있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니 뭐 그만큼 총명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관점을 좀 바꾼 거죠. 근데 관점을 바꾼 게 좀 임술일주 중에 멋진 사람들 자꾸 찾아본 거예요.
괜찮은 인수리주들. 빌 게이츠. 오. 아, 그렇지. 빌 게이츠. 게이츠. 네, 빌 게이츠 그 있지. 다음에 이건희. 이건희, 아, 그렇지. 네, 이건희도 이건희. 있지. 그 다음에 싸이도 아, 그래요? 인수리주거든요. 어. 싸이는 저랑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시는 다르고. 병원은 2명 있어요. 일단, 명리학의 역사에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신 네. 적천수 선생님이란다. 적천수 천미를 쓰신 임철초. 그리고 삼국지 브레인, 제가 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인수리주에 괜찮은 사람을 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내 사주에 좀 네. 다미성을 부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많이 기록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네. 아, 내가 내 사주도 좀 이렇게 걸출한 일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야. 이런 식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자분 중에 역사에 이름 남기신 분들은 네.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주가 명리학 남아- 역사에서. 네, 그, 남아있는 게 예. 기록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만 있죠. 예. 뭐 요부 같은 사람들 있죠. 몇 명 나오더니 약간 요부나 약간 이렇게 정치를 혼란스럽게 그런. 네, 희대의 어떤 중국 역사에서. 그런 분들 나와 네. 계시고 좀 안 좋은 사주들만 여자들은 좀 샘플이 그랬을 수 있겠다. 네, 좀 어. 그래요. 안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사주에 애정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예. 좀 애정을 갖기 시작하고 아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골랐다. 예. 내가 골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 내가 참 특이하네 이런 거 모르고 막 그러면서 내가 골랐으니까 해결책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이제 셀렉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도 좀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 생겼나? 짜증나 이게 아니고 아싸 또 퀘스천이 하나 생겼네. 우리가 게임할 때 과제 풀듯이 그럼 이번 운은 요렇게 좀 넘기면 좋겠다. 이제 계획돼서 했는데도 넘어가 그렇게. 그러면 또 좀 뿌듯함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사주를 좀 긍정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책에도 있지만 나쁜 말 들으려고 왔다는 손님이 간혹 계세요. 아, 저 와가지고 쌤은 그런 분 없어요? 있죠. 그냥 있죠. 나쁜 말이라도 다 해주세요. 음. 근데 나쁜 말 할 게 없는데요 하면은 왜 다른 데 가면 뭐 이래서 안 좋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부정적인 말이 듣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너무 좋은 말만 들었다. 근데 나쁜 사주가 없다. 뭐 결혼 늦게 한다. 그게 뭐 나쁘냐. 늦게 하면 되지. 저는 어쨌든 좀 좋게 마무리를 짓는 편이에요. 사실 그게 그냥 뭐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고 정말 어느 날 딱 사주를 보니까 정말 나쁜 사주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나 잘 발현만 하면 그냥 재밌게 다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그런 게 확실히 내가 이게 나쁜 사주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일반인 분들도 자꾸 사주에 나쁜 점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좀 장점, 자기 사주에 좋은 거. 그 제가 정말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만 딱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연주상생 사주 있잖아요. 시주에서부터 연주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 계속 돌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런 분은 실은 거의 좀 그렇지만 별 볼 일 없게 사십니다. 평범하게 살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물을 예, 넣어야지. 의외로 역사 이름을 남기신 분들은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근데 원래 예. 역사 이름을 남기려면은 좀 풍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양간, 그러니까 뭐 무토나 병화 정도는 사주에 있어야 되고. 네, 좀 풍파가 있어야. 제가 그랬어요. 막 책 다 쓰고 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글도 쓰고 예.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일간 임수가. 돌아가신 아버지도 감사하고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 만약에 너무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쓸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내 환경들이 또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주를 보거나 공부하는 목적은 자기의 선택을 긍정하기 위한. 네, 저는 그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되게 부정적인 이런 상담을 하는 곳은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 그걸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예. 만약에 정말 미래가 정해진 거라면 미리 안들 뭐 하겠어요? 예. 그럼 내가 불합격이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변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이 사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맞추는 거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뭐 못 맞춰서 그렇다는 그 말도 어디 내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못 맞추진 않아요. 아니, 정말 이거 못 맞추면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뭐 20년씩 이어지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는 뭔가 20년 동안 이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니까 저랑 인연을 이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 20년 넘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하고 네.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30명씩. 예. 거의 공장 공장. 네. 근데 그때가 저는 사실 지금 추억해보면 그때 제 몫이 3,000원이었을 때 5,000원을 받아서 업주한테 2,000원을 주고 제가 3,000원을 받았을 그때가 정말 공부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래서 네. 저도 상담가가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이런 경험 정도는 한 번씩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액을 받고 뭐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일단 부딪혀보는 게 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거주를 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상담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손님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고학력자들의 세계면 계속 고학력자들만 오고 그러는데 네. 좀 대중적인 곳에 가서 상담을 하면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앞에 저렴한 그런 사주 카페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인데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네. 누구는 뭐 공부를 좀 못하고 뭐 집안이 부자고 가난하고 이렇게 막 차이가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을 처음에는 좀 만나셔서 네. 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본인이랑 이렇게 맞는 상담 분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는 영역.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상담가가 되기 이전의 직업하고 매우 밀접하다고 보는 거죠. 네, 사업을 했던 분들은 명리 상담가가 돼서도 사업 상담을 잘해요. 본인이 겪어봤던 네, 그렇죠. 교육을 했던 분들은 교육 컨설팅을 잘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사주 상담가가 되기 이전에 쌓았던 노하우랑 사주를 잘 접목을 시키면 자기만의 되게 특화된 분야에서 남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도구로 너무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책 내고 나서 네. 혹시 뭐 다른 데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연락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한분 전화고 남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좀 여자 손님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제가 또 여자이기도 하고 또 명리 이용객들이 여자가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남자분이신데 직업은 경찰이셨어요. 근데 우연히 서점을 갔는데 그분이 이게 제 책이 자기개발형 에세이라서 제 책의 코너가 자기개발 코너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개발 코너에 있어요. 명리나 인문학 코너나 에세이 코너가 아니고 자기개발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명상하시고 명리 공부하시고 이쪽 분이라서 자기개발 코너로는 발도 안 간대요. 이렇게 서점을 가면 다른 동선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글로 갔대요. 희한하게 갔는데 거기 자기개발서들 사이에 제 책이 하나 딱 얹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샀대요. 저를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사가시고 이틀에 딱 걸려서 책을 다 읽고 저를 이렇게 찾아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책을 읽고 또 명리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뭐 종교, 명상 이런 공부도 같이 했는데 이 책을 좀 읽고 나서 약간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공부하시면서 갈등이 많으셨대요. 이 명리는 배워서 뭐 하나. 왜냐면 지금 현업이 계시니까 공무원이시니까 그만두고 뭐 그냥 심심풀이로 하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는 계속 하고 계신데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자기가 이 공부 배운 거에 대해서 조금 확신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은퇴 이후에 이 공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생겼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저는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주를 보러 전화를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그냥 이제 내가 먼저 어쨌든 그 길을 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남겨줘서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 이제 어쨌든 어렴풋이 창업을 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그런 분한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책 뭐 출간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저술 계획이 있나요? 책은 일단 출판사에서 네. 다음 책을 좀 생각해보자.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그러시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고객이 원하니까 출판사에서 만약에 이런 책을 씁시다 그러면 또 뭐 그러시자 하겠죠 제가.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아니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무식상 사주시잖아요. 네. 근데 식상이 없어도 글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정말 본인 이야기를 워낙 진솔하게 하셨는데 임수일관답게 딱 글을 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물 흐르듯이. 처음에는 예. 높임말로 글을 써야 하나 이 고민을 했었어요. 아. 이거 경어체로 쓰는 책들도 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렇게 쓰니까 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예. 파파파팍이 안 써져갖고 에이씨 그냥 반말로 하자. 아 근데 진짜 편하게 쓰신 것 같아요. 예, 편하게 읽혔고. 예. 예. 좀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쭉 쓴 목표가 어쨌든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삶, 내가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면 뭐 시험이 붙겠냐, 뭐 무슨 과를 가야 되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은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근데 사실 물론 제가 또 앞으로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이 불안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불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알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기쁠 것도 아니고 운이 나쁘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해서 내 운명을 조금 알고 음양오행이나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 편안할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꼭 다 같이 좀 느끼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이게 많든 적든 편안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사주를 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사주를 공부해서 내 마음을 보는 도구로 삼고 그 마음을 제대로 보고 내 운을 제대로 보면 불안할 일이 일단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 원망할 일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면 이 명리학이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 기도문 같은 것도 만들어 보자. 네. 이런 것도 한 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좀 핵심 가치 그런 거를 좀 갖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쭉 책을 따라 읽다 보면 자기 인생도 좀 돌아보게 되고 네. 뭐 이제 복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생 복귀를 좀 해보자. 그런 걸 쭉쭉쭉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근데 두 분도 뭐 되게 비슷하시잖아요. 저랑 생각하시는 게.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촬영을 하고도 좀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명리에 대한 기능이 그 뜻한 바가 비슷해서. 네. 저도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사주는 선생님께서 직접 푸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고 이걸 기회로 만났으니 본인 사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족들 것도 좀 푸실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 그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도 상담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설득하죠. 예, 설득. 당신의 미래는 밝으니까 예. 힘내서 도전해보세요. 네. 제가 주로 하는 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힘내보십시오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예. 근데 그 설득을 모르고 듣는 것보다 그쵸. 내가 그래도 60갑자를 알고 들었을 때 훨씬 확신이 예. 많이 생기시니까 저는 뭐 어디 가서 사주가 안 좋다 그래서 아예 뭐 꿈을 포기했다거나 아유.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슬퍼요. 그렇죠. 예. 도대체 누가 그러더냐. 그런 데 가지 마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게 또 약간 남을 되게 원망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남편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지금 엄마 말고 다른 집에 태어났어도 엄마하고의 관계는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의 본인 엄마여서 자기가 힘든 게 아니다. 내 주어진 운명 속에 내가 엄마하고의 관계는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엄마를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제 팔자는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막 이래요. 그건 뭐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전생에 나라를 안 구했는지도 모르지. 막 이제 그런 거 농담하면서 웃고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부모나 지금 남편을 원망하게 되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내 사주가 원래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사주에 우리 엄마가 악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구신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악역이면 제가 그 말해요. 당신 엄마는 당신 사주 속에 들어오면 악역을 연기해야 된다.
내 사주가 우리 엄마를 악역을 시키는 거라고, 연기를. 근데 그 엄마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악역이라면 엄마는 악인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인데 나에게만 악역인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는 내 사주에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악역을 해야만 되게끔 인연이 그렇게 된 거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엄마가 오히려 안쓰럽지 않냐. 나한테서 지금 열심히 악역하시느라고 엄마는 얼마나 애쓰고 있겠냐. 남편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엄마가 딴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네. 본인하고는 막 물어뜯고 싸우는데. 근데 이게 이제 관점이 엄마 탓에서 약간 내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엄마가 나를 만나서 악역을 하는 거네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글자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화해를 해서 원수가 친구 될 수도 있으니까 접근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실제로 관계가 많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운이 바뀌면서 기구신이 조금 이게 힘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엄청 악역을 하다가 대운이 바뀌면서 엄마가 내 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결국 성공할 때는 악역 네.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쵸. 그 악역이 나를 단련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희용, 기구한 이런 것들도 고정 불변한 게 아니고 네. 이게 대운의 흐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악역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 현무쌤 말씀처럼 이 악역이 나중에 나한테 큰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본인이 사주라는 프레임에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갇히게 되면 악역을 못 알아보니까 이 귀인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주에서 네, 나한테 네. 넘치는 기운을 우리가 보통 기신이라고 그렇죠. 꺼려길자를 써서 네.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기운이다라고 하는데 기운이 참 역설적인 게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익숙하고 결국엔 그걸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화시킬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이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의 네.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악역이 고정 불변이 아니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안 좋게 생각의 틀에 넌 엄마 덕이 없어. 남편 덕이 없어.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너 시집가지 마. 뭐 이혼할 거야. 이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금 아직 발현되지 않은 요소들이 많은데 그걸 다 덮어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사주가 나쁜 글자든 좋은 글자든 얘네들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운은 정해진 게 아니다. 저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뭐 키나 신체 조건이 똑같아도 발현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무리 어떻게 정해진다 해도 그 사주를 얼마만큼 발현시키는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좀 아는 사람이면 발현을 많이 시키지 네. 않을까. 그 자기 사주를 자기가 공부하면 참 좋은데 실은 촬영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 책 읽고 선생님한테 네. 내 사주를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네. 선생님 혹시 사주 강의 같은 거 하시냐? 네. 하면 전 사주 강의 안 안 하고요. 한다. 그냥 이걸 읽으세요. 이 책을 읽어라. 네. 제가 이번에 같이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책을 읽어라. 네. 아니 근데 얘기를 하죠. 너무 쉽게 잘 쓰여져서. 네, 저는 어차피 지금 사주 강의를 안 하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좋죠,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읽고 호기심을 내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이건 나오고 또 초명생님 또 책이 나오고 네. 요렇게 근데 왜냐면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책 자체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는 운명론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니까 네. 아마 이렇게 좀 약간 통일감 있게 왜냐면 이 책에서는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다른 책 읽어봤더니 팔자는 절대 안 바뀐다 만약에 네. 이래버리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결을 가진 분들의 책을 읽는 거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문이 깊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이 사람의 인성이나 운명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추는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되면 사주 상담가의 인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예. 네, 이분이 뭐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OX. 이게 맞출 수 있는 거라고 하면 AI가 이미 정복했겠죠. AI 이전에 이미 체계적으로 컴퓨터화 해가지고 정복을 했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사주가 같아도 부모님 다르고 그렇죠. 형제 다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임술일주를 예를 들어 갑자일주가 키우는 거랑 네. 뭐 무인일주가 나를 키우는 거랑 그렇죠. 완전 다르다는 예. 거예요 이게. 저는 을의일주 엄마랑 정축일주 아버지부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발현시켜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인연이 너무 나이스한 집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집들은 빨리 집을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다고 부모를 떠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생활을 할 나이가 되면 기대를 하지 말고. 예,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해주길 자기 일을 바라지 어서 말고. 시작해라. 예. 근데 이제 사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되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됐을 때잖아요.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하고 네. 뭐 결혼할 줄 알았는데 파혼하고 이런 게 되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주 공부를 하면 약간 의존성이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남이나 어떤 거에 의존하는 마음이 많이 줄고 오히려 운명학을 배울수록 더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운명을 배웠으니까 되게 운명에 종속되는 운명론자가 돼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운명을 제대로 배우면 운명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활용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운명을 활용할 줄 알면 좋겠다. 예.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는 다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젊으신 분들이 명리를 배우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맞추는 식의 학문보다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사람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네. 좀 알아가는 쪽으로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네. 많이 형성이 된 거는 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뭐 되게 운명론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인 코드는 네. 그래서 그건 좀 좋은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죠. 그 현면님 책 1권 작년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2권 언제 출간되죠? 6월 달에. 6월 달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거는 같은 제목의 2권으로 출간되는 건가요? 나의 같은 사주정리. 제목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네. 이 책은 오행, 그리고 청간, 지지, 십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2권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이권에서는 실제로 사주를 볼 때 네. 밸런스를 보는 방법, 즉 용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제 관법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사주를 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고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쓰는 관법들을 좀 현대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겠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보다 좀 두꺼울 것 같은데. 두껍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 정리 작업중이에요. 근데 저도 어쨌든 이렇게 좀 책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뭐 의도를 갖고 내가 꼭 작가가 돼야겠다, 책을 써야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오라면 하고, 네. 뭐 이러는 성격이라서. 근데 이제 막상 책을 쓰면서 저한테 일단 되게 좋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네. 한번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한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 책을 읽고 물론 뭐 다 호불호도 있고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명리를 조금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 있잖아요. 삶의 의문점을 좀 갖는 분들이 읽으신다면 이 책을 읽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는데, 약간은 좀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그 다음 책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네. 이제 있기도 하고, 정말 책 이후에 뭐 수업 문의가 많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명리 강의야 두 분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일단 그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타로 강의를 하시면 네. 저도 수강생으로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로는 제가 지금 꾸준히 계속 제주도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막 부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셨었거든요. 매주 네. 비행기를 타고. 매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타로 강의는 좀 사실 만족도도 좀 좋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약간 있기는 해요 지금. 근데 좀 놀랐던 게 현업에서 타로를 가지고도 툴로 활용하시면서 상담을 하시지만 타로 상담할 땐 또 돈을 안 받으시잖아요. 네, 타로는 그냥 마음 보는 거예요, 마음. 네. 그러니까 일례로 어떻게 썼냐면은 친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안 낳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나를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좀 이렇게 남자 장자 쓴 게. 근데 타로를 딱 봤어요. 근데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딱 안 거예요. 이 카드를 딱 꺼내는 순간
내가 힌트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화된 거군요. 내가 힌트만 줘서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낳기로 했어요. 마음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남편 핑계를 대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낳기 싫은데 남편 때문에 자기 마음 딱 보고 나서 내 마음이구나 알고는 정리를 싹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타로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누가 일러줘서가 아니고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너무 이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유용해서 남자친구 연락이 올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타로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재회예요. 재회. 떠난 남자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타로를 하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 남자는 지금 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헤어진 거를 후회하고 있을까요? 다시 연락이 올까요? 근데 내가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타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 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셀프 알아서 다 정리해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명리로는 해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렇죠. 헤어진 남자친구 사주하고 본인 사주를 보여주면서 이 남자랑 언제 헤어졌는데 이 남자는 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명리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 몇 년도에 만났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만난 시점은 언제지? 이제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좀 좁혀드리려고, 이걸 이제 나눠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알기 어려운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명리로는 너무 알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기초적인 시작은 내 마음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객관화가 되는 거잖아요. 객관화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좀 편안해지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타로도 요즘에 워낙 셀프로 많이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주도 운세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사람을 알아가는 도구. 네.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타로도 내 내면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동국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이 팔리냐 안 팔리냐 주식을 오늘 사야 되냐 내일 팔아야 되냐 이런 거 그런 거 솔직히 누가 알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내 운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가 내가 운 좋다고 갑자기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제가 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겠냐. 책에도 제가 그거 있잖아요. 네. 손님한테 100억 정도 했더니 손님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네. 제가 100억밖에 못 버나요? 그래서 저는 엄청 그때 30대였거든요. 30대 분인데 돈이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충 해서 한 100억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되게 눈빛이 급실망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아마 안 올 거예요. 네. 제가 100억이라고 말해서. 근데 그거는 사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노력을 하면 이 돈을 얼마 버느냐는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있겠죠. 심지어 뭐 편제, 특히 상관 편제가 이렇게 잘 생기되어 있는 구조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일생에 큰 재물이 뭐 왔다 갔거나 스쳐갔거나 2년에 한 번씩은 있었다 정도로 되는 거지. 실제 워렌 버핏을 보면 정제가 강하거든요. 그냥 10대 때부터 이미 10억 넘는 돈 아마 모았을 건데. 그래서 장기 투자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근데 60대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98%가 60대 넘어서 생긴 거예요. 예, 복리로 그냥 불려가지고 만든 장기 거죠. 투자하시니까. 예. 저는 무죄사주들 중에 부자를 많이 봤어요. 예. 네, 무죄사주 중에 엄청난 부자인 분들도 몇 분 봤고.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내가 평생 얼마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건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리고 제다신약인데도 되게 부자이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확실히 제다신약 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는 계시는데 많이 나가기도 하고. 많이 나가죠? 세금도 엄청 많이 내고. 그러니까 원래는 더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비슷한 규모의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근데 진짜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제다신약도.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 제다신약인데 부자 못 되나요? 돈 못 모으나요? 이런 분도 엄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진 않죠. 잘 기분 좋게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많이 사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목이 이 세 번이
정말 300원이 아니고 너무 많은 가지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가지수가 있고 제가 제일 강조한 거는 사람 인연이었어요. 이 세 번의 대운 중에 가장 유의미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다. 네. 내가 대운이 안 좋든 세운이 안 좋든 다 필요 없고 정말로 좋은 인연을 하나 만나면 안 좋은 대운이고 세운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는 사람 복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전 인덕이 없어요. 뭐 사주에 인복이 없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인복이 없는 사주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인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복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왜 신강한 사람들이 주로 자기는 좀 인복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이 자꾸 손해보고. 네.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다 인복이 있다. 네, 다 인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인복이 많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누워있어도 밥을 떠먹여주는 팔자. 네. 저는 그 팔자가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오히려 그게 만약에 그 밥을 떠먹여주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식대로 해석을 하면 신강한 사람이 인복이 있으려면 본인이 노력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그렇죠. 만나고 다니고 그렇죠. 신약한 사람이 인복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라. 예. 그러니까 그게 방법론의 차이인 거지 저는 인복이 없다던데요. 그러니까 사주 보러 갔는데 인복이 없대요.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진 않고 예.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만큼 공들여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좋은 인연. 근데 좋은 인연 만나려면 내가 좋아야 돼요. 네, 내가 좋아야 돼요. 네. 내가 계속 성장해야 자꾸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인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내가 받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거죠. 그쵸. 내가 네. 잘 돼서 베풀어야겠다. 그렇죠. 내가 인복을 베풀어야겠다 생각하면 훨씬 더 맞아. 삶이 아름다우니까. 저는 제가 사주도 신강하고, 저는 겁재도 있고, 식상도 없고, 그리고 뭐 초년에 대운도 안 좋았으니까 정말 인복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네. 물건도 잘 사주고, 막 책에도 있잖아요. 막 수세 2만원짜리 사고, 문 열고 들어오면 거절을 잘 못해서 막 다 사주고, 그 사기를 좀 잘 당하는 편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남의 말을 있는 대로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나. 좀 억울한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잘하고 있다가, 잠깐 앉았는데,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너 청소 안 하고 왜 앉아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억울한 사건. 나 이때까지 청소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건 없어지고, 공이 딴 사람한테로 가는 이런 경험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글짓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잘 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50명이 넘는 학생 앞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네가 쓴 거 아니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을 기억을 해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썼는데요? 그럴 리가 없다. 너 오빠 있어? 그리고 제가 오빠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애가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 2학년이 쓴 글이 아니다. 그때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식생활 개선에 관한 글짓기였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서 내 팔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또 타고난 팔자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되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도 한 8년, 7년 이후부터 조금 뭔가 주변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거의 한 10년쯤 되니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옆에 하나 둘씩 있는 거예요. 최초로 내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남의 도움을 받고 있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나를 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상담하고 나서 네. 새로 인연 맺게 되신 분들한테도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손님들한테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신기하다. 저도 마찬가지. 난 내가 맨날 억울한 캐릭터였는데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되게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있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진심으로 해야겠다.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뭐 사주를 배우든 안 배우시든 그냥 인간관계, 인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제일 가까운 인연이 일단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족하고의 엉킨 실타래를 조금 지혜롭게 잘 푸셔가지고 그게 이제 밖에서도 잘 발현되게 그렇게 되신다면은 명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남은 인생을
저는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해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운명의 틀에 갇히지 말고. 네. 전 돈이 없는 팔자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식상인 저도 책도 쓰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운명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gat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사주를 알면 오히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좀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때는 막 하루에 20명에서 30명씩 손님을 볼 때는 정말 운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고 싶은데 뒤에 또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쉬지를 못하고 계속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서러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밥을 못 먹은 날도 있었어요. 식사를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그 분들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까칠한 그 양인과 칠살의 기운이 일할 때는 물론 발현이 되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둥글둥글해져 있고 진짜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정말 저를 찾아왔던 그 5,000원일 때 손님들이 저는 너무 귀하거든요. 그때 5,000원일 때 손님들이.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책도 지금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만날 인연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이 책에 그대로 녹아들어 네.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쓸 얘기도 많았고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원래 원고가 지금 한 50장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두꺼워져가지고 많이 뺐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셨겠어요. 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되게 좀 황송하기도 해요. 생명부지에 오늘 처음 본 나에게 저 이해돼요. 그 어떤 말인가. 본인의 탄생부터 그렇죠. 이 지금까지 일화를 다 얘기를 해주시며 내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분의 삶을 듣고 있지?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되게 황송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를 얻을 사람인가? 되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내 얘기 남한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저기 철학관이라는 이 특수한 공간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을 무장해제를 시켜서 자기 얘기를 싹 다 하게 만들까?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이게 정말 돈 주고라도 남의 얘기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직업은 돈을 받고 남의 인생을 그대로 듣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 이게 약간 벌같이 느꼈었어요. 네. 네, 약간 이게 벌 받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축복 같은 생각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을 이제 저녁에 이렇게 생각해보게 제가 입력하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은 참 신기하다.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왔지?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중간에 보면 정말 이 일 하기 싫어가지고 엄청 막 머리 굴리고 딴 일 하고 싶고 엄청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상담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힘들죠. 정말 힘든 일이라. 네. 지금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 사람을 웃고 나가게 못할 때 엄청 마음이 무거워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죠. 너무 이제 마음 상태가 깊으시거나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신 분한테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당장 내일 지금 월세가 없어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고 이러면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사실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사주로 그걸 해석하고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열심히 진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그 책에도 제가 도사가 되고 싶다 했잖아요. 전우치 얘기도 막 쓰면서. 그러니까 다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돈이 많으면 저 돈도 주고 싶고 약간 그런 거예요. 순간 만약 이 사람이 다음 달 카드값이 없으면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서 한 달을 꺼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사가 되면 좋겠다. 내 눈만 바라봐도 허경영.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눈만 한번 바라봐도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근데 그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그 기독교 신학자의 기도문을 보고 제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2013년도쯤에 그 기도문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정말 한 대 꽝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없었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어쨌든 원하는 욕망을 실현시켜 주려고 오만 짓을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오만 짓을. 저 이거 정말 이거 좋아하는 문구인데 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제 네. 메일 마지막에 이 문장을 넣었었거든요. 네. 리뷰어의 기도. 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명함에 팠어요. 명함에 뒤에다가 그냥 세 줄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네,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운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해주세요를 하고 오잖아요. 집 팔아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막 운을 찾아가지고 뭘 하면 합격을 할까 별짓을 다 했어요. 손님하고 막 어디 용하다는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운 좋아서 뭐 산에 갔다 왔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기분 좋고 네. 산에 갔다 왔는데도 합격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게 손님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2013년도에서 4년도 넘어갈 때 이거를 딱 우연히 접하고 전문을 다 찾아보고 와 내가 이게 없었구나. 내가 이게 모자랬구나. 그래서 손님한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그래요. 되게 해보시니까 정말 아들도 딸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짓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가 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너무 나는 마음이 편한데 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손님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괜히 좀 기대를 저버리게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음양오행이 어떻고 네. 사주가 어떻고 이래서 이렇고 이제 그러면 좀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명리학을 대하는 삶의 자세 아니면 상담가를 찾아가서 명리학 상담을 받기 전 내가 갖춰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보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운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고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사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환상을 좀 버리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저도 그때 좀 손님들하고 뭘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되면 연락이 오잖아요. 선생님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 사람들의 소원을 내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거에 내가 좀 약간 심취했던 것도 같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 기도문을 딱 보고 이게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내가 기르는 그게 핵심이다.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뭐 안 되는 걸 대기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그 지혜를 기르는 게 정말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주 공부가 너무 그러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들도,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해가지고 남편을 잘 찾는 방법을 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운명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걸 딱 정립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네, 제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명리학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좀 앞으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명리학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고 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책에 담긴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주도에 계셨는데 오늘 좀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광주까지 와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두 분을 우리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짧은 만남이 물론 사주를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이 안 사람 같지만 네. 근데 또 너무 저랑 또 약간 생각하시는 결도 비슷하신 것 같고 또 저는 현장에서 좀 상담 위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쌤님들은 학술적으로 또 많이 펼치시고 계시고 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같이.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좀 설레고 되게 진짜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뭐 티빙 촬영보다 이게 더 재밌을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네, 다음에 팀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든 또 불러주세요. 사주 명리를 소재로 하는 방송사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 설명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초명님이 좀 더 유튜브를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구독자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다음번에 혹시 선생님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현면님하고 제가 제주도 한번 너무 내려갈게요. 좋죠. 카메라 이거 오셔서 들고. 어디 저 한라산에서 찍을까? 야외 촬영 말들과 함께 네. 말들과 함께. 일단 선생님 사무실이나 아니면 어디 네. 맛집이나 오늘 갔던 네. 것처럼 네. 아니면 카페에서 촬영하면 어떨까? 너무 좋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모임을 기약하면서 그렇죠. 네, 여기서 또 너무 구독자분들께 아쉽네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